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흐름 혼조세로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다우존스는 상승세를 지켜냈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이 좀 조정을 받는 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초반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여기에 또 이란 제재 완화와 관련된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좀 추가로 하락하고 어떻게 보면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FOMC를 좀 비롯해서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사실 주요 좀 이슈들을 앞두고 사실 좀 이제 수급의 어떤 변화가 좀 상당히 생겼다는 부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좀 커지는 좀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이제 장 막판에 들어서면서 또 국제 유가라든지 이제 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오히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견조함을 보여주면서 이 지수 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차별화가 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별 지수별 차별화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페이스X는요, 상승세는 계속되는데 변동성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죠. 프리마켓,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본장일 때 미국은 이제 프리마켓인데 프리마켓 때부터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가운데 코딩 스타트업이죠. 커서의 모 회사의 이제 애니스피어를 6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세가 정점을 좀 찍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스페이스X를 향한 매수세가 정말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이틀간 유입된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지난주 미국 증시 전체 순매수액과 맞먹을 정도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여기에 또 나스닥 100 주요 지수라고 할 수 있는 MSCI 같은 이제 조기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이제 스페이스X를 추종하는 새로운 ETF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를 좀 자극하는 좀 그러한 상황으로 어제 풀이장부터 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이제 옵션 거래 여파로 좀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옵션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지금 스페이스X는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 마감전을 보면 반도체 섹터도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네요. 일단은 반도체가 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도체 내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좀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인데, 메모리랑 낸드 또 그다음에 스토리지 쪽은 약간 좀 다른 모습이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 IB들의 좀 평가 리포트가 약간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먼스타인이라는 이제 IB 같은 경우는 낸드 가격과 관련돼서 지금이 너무 좀 과도하게 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낸드에 대한 어떤 견조한 수익 성장이라든지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여전하다만, 너무 이제 시장의 어떤 정점의 수익이 마치 무슨 이제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간주되는 건 너무 과도한 평가 아니냐. 일단은 내년을 정점으로 제가 볼 때는 찍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낸드 가격 자체가 충분히 평균가로 좀 낮아지는 좀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가 좀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시게이트와 관련돼서는 오늘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하자, 좀 이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와 좀 다른 제가 볼 때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반도체에 내에서도 제가 볼 때 리포트의 어떤 영향으로 좀 종목 차별화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어제 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 어제 이 시간에 80달러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브렌트유가 70달러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브렌트유 선물 종가 기준으로 78달러 나왔고요. 그다음에 WTI는 종가 기준으로 76달러. 그러니까 지금 두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유 자체가 전일 대비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가와 관련돼서 지금 글로벌 IB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4분기를 좀 봤을 때 브렌트유가 거의 80달러.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80달러, 시티는 뭐 70달러로 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제는 유가 하락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하는 좀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지수를 좀 지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PC라든지 또 이제 PCI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 지표에 언제쯤 반영될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8,700선으로 회복했죠. 네, 이제 9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만스피를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좀 미국 시장에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살짝 쉬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9,000표 올라가는 이제 8,700선에 지금 코스피는 안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 좀 상당히 강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뭐 반도체 섹터도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만, 뭐 조선, 방산, 금융 같은 사실 어제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나오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오른 종목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과대 낙폭으로 오른 것이냐,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수주에 대한 어떤 기반을 통해서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좀 스타가 될 수 있는 섹터들로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섹터들이 상당히 강했고, 또 이제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좀 베팅하는 부분 때문에 뭐 금융이라든지 뭐 증권 같은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성격의 지금 섹터들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수 단에서 봤을 때 코스피는 급등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수 간에도 차별화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차별화가 계속 키워드네요. 우리 증시에서 보면요, SK그룹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을 돌파했어요. 네, 일단은 뭐 진격의 SK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코스피 상위 종목에 지금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구, 삼성전기와 함께 SK하이닉스, SK스퀘어가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를 좀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SK그룹이 지금 어제 2천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이제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이랑 SK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가는 뭐 약간 그런 50% 넘어가는 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그룹이 상장사가 이제 21개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네. 많은데 2020조가 넘었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601조였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번에 2020조면 이제 3배가 넘어가는. 굉장히 단기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만에 그룹 시가총액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10배 이상.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600조였고 지난해 초가 200조였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1년 6개월 만에 10배가 오른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당연 이제 주인공은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SK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신고가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SK스퀘어도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SK스퀘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 그러다 보니까 SK스퀘어를 제가 볼 때는 그냥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로 보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좀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도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그룹과의 지금 격차가 상당히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는 흐름인 거죠? 네, 일단은 외국인이 25일간의 어떤 셀 코리아 기조가 좀 멈춰졌고, 3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월화 이렇게 연속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로 좀 들어가는, 그래서 코스닥에 좀 안타까움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좀 이제 코스피에서도 지금 이제 매수세가 잡히는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난달 7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24거래일 동안 무려 75조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스피에서만 75조 매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2일 날 한 2조 6천 원 정도 순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15일 날 1조 원, 그다음에 이제 좀 매수를 하면서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게 또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은 미국과 이란 아무래도 이제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좀 많이 변화되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지역적 리스크도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살짝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또 이제 옵션 지금 만기일이 미국에서 이제 목요일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벤트를 조금은 소화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면서 실적에 근거한 밸류에이션이 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시각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미국 증시가 좀 살짝 흔들렸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장 초반에 제가 볼 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FOMC라든지 옵션 만기일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체크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좀 나왔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 장세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고퍼 섹터들에 대한 흐름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